35. 톱 매니지먼트의 구조. 팀 단위로 해야 할 일. 톱 매니지먼트란 한 사람이 아닌 팀의 일이다. 톱 매니지먼트의 과제가 요구하는 다양한 성격을 한 사람이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의 양 역시 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건전한 기업에서는 톱 매니지먼트의 과제가 대개 팀에 의해 수행된다. 헨리 포드는 톱 매니지먼트를 팀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만년에 포드사가 쇠퇴하고 도산 위기에 빠진 것은 그 때문이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포드사의 업적이 뛰어났던 1907년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이 회사에 톱 매니지먼트 팀이 존재했다고 한다. 제임스 쿠젠스가 최고 경영자로서 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러 분야에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마자 포드는 완전한 1인자가 되었고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역할 분담. 조직도 상으로는 최고 경영자가 한 명인 경우라도 건전한 조직이라면 톱 매니지먼트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 분명 더 있을 것이다. 반대로 조직도 상으로는 톱 매니지먼트가 팀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팀을 가장한 독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톱 매니지먼트의 역할 하나하나를 구성원들에게 직접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톱 매니지먼트의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과제 이외에 따로 특정한 분야의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최근 대기업에는 사업부 그룹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일정 시간만을 톱 매니지먼트 업무에 사용하는 구성원이 생겨났다. 그럴듯해 보여도 잘 될 리가 없다. 톱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일상적인 일이 너무 바쁘게 되면 결국 톱 매니지먼트로서 조직에 공헌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톱 매니지먼트를 위한 조직의 조건. 톱 매니지먼트의 조직 구조는 업무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업무는 특정인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톱 매니지먼트는 다수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책임은 팀의 구성원 각자의 자질과 성격에 맞게 책정된다. 책임을 할당받은 사람은 직함에 상관없이 톱 매니지먼트 팀의 일원이 된다. 소기업을 제외하고 톱 매니지먼트의 책임을 가진 자는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팀워크. 팀은 단순하지 않아서 팀원 간의 관계가 좋은 것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톱 매니지먼트가 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엄격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톱 매니지먼트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톱 매니지먼트 구성원은 자신의 담당 부분 이외의 분야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톱 매니지먼트 구성원은 사이좋게 지내거나 상대를 존경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회의실 밖에서 서로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난이나 비판뿐 아니라 칭찬도 좋지 않다. 톱 매니지먼트 팀에도 수장이 있다. 그는 상사가 아니라 리더다. 수장은 꼭 필요한 존재다. 위기에 빠졌을 때 다른 구성원의 책임을 한 손에 거머쥘 의욕, 능력,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체의 위기가 닥치면 일관된 명령 계통이 작동해야 한다. 톱 매니지먼트 구성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은 보류해야 한다. 어떤 문제는 팀 전체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주제로는 우리들의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기존 제품 라인의 폐쇄,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의 진출, 거액의 자본 지출을 동반한 결정, 주요 인사 등이 있다.
톱 매니지먼트 업무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각 구성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최대한의 자립성을 가지고 의사소통해야 한다.